지금 이 순간에도 안드로메다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정말 우리 은하를 삼켜버릴까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국부 은하군에 속한 50여 개 은하 가운데 단연코 가장 큰 은하예요. 규모부터가 우리 은하계를 훨씬 뛰어넘죠. 지름이 대략 22만 광년으로 우리 은하계보다 거의 2배 이상 크고, 안에 들어있는 항성 수량도 우리 은하계를 훨씬 초과해서 거의 1조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질량도 우리 은하계의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삼각좌 은하 다음으로 지구에 가까운 대형 은하죠. 이렇게 멀리 있는데도 사실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 또렷하진 않고요. 이건 좀 과장된 사진이에요. 실제로는 흐릿한 안개 같은, 희미한 빛 얼룩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은하계와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 은하 역시 막대 나선 은하예요. 소위 막대 나선 은하란 중앙에 막대 형태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막대는 고체가 아니라 고밀도 항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막대가 다시 은하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면서 나선팔과 연결됩니다. 현재 이런 막대 구조는 은하가 진화하면서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는 표시로 여겨지고 있어요. 반면에 일반적인 나선 은하는 중앙에 이런 막대가 없고, 나선팔이 바로 중심 부근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와서 전체적으로 더 촘촘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안드로메다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안드로메다 공주에서 왔어요. 에티오피아 왕 케페우스와 왕비 카시오페아의 딸인데, 어머니가 너무 잘난 척을 하는 바람에 바다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지게 됐죠. 나중에 제우스의 아들 페르세우스가 구해주게 되고요. 지금 안드로메다 별자리의 모습이 바로 그때 공주가 쇠사슬에 묶여있던 자세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안드로메다 은하의 최초 관측 기록은 10세기 서기 9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페르시아 천문학자 압둘 라흐만 알수피가 자기 책에 작은 구름이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1612년 망원경이 등장한 뒤에는 독일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가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기록했고, 1764년 샤를 메시에가 메시의 천체 목록에 M31로 올리면서 지금도 우리는 흔히 M31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메시에가 마리우스를 발견자로 착각했지만 사실 최초 발견자는 알수피였던 거예요. 1785년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안드로메다 중심 부근에서 희미한 붉은 빛을 보고, 이건 아마 모든 은하 중에서 지구에 가장 가까운 은하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약 1만 8천 광년 정도로 추정했죠. 당시에는 천체가 붉게 보이면 거리가 가까워서 대기 영향을 받은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은하의 색깔은 주로 구성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1885년 영국 천문학자 윌리엄 허긴스가 안드로메다에서 초신성을 관측했어요. 지금까지 안드로메다에서 관측된 최초이자 유일한 초신성이에요. 당시에는 1885년 신성이라고 불렸습니다. 1888년 영국 아마추어 천문학자 아이작 로버츠가 안드로메다의 첫 사진을 촬영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은하 안의 성운일 뿐 아직 은하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1920년에 천문학 역사에 남을 대논쟁, 바로 샤플리 커티스 논쟁이 벌어졌어요. 주제는 우주는 얼마나 큰가,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가 박힌가 였죠. 커티스는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각각 독립된 섬 우주라고 주장했고, 샤플리는 우리 은하가 우주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에 있다고 했어요. 결국 둘 다 서로를 설득하지 못했고, 1924년 당시 겨우 35살이던 에드윈 허블이 세페이드 병광성을 이용해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100만 광년 이상으로 측정하면서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밖에 완전히 독립된 은하라는 것을 증명해 논쟁을 끝냈습니다.
은하에도 자기만의 위성 체계가 있어요. 우리 은하는 대마젤란 은하와 소마젤란 은하가 있듯이 안드로메다는 현재까지 발견된 위성 은하가 16개가 넘고 그중 가장 유명한 두 개가 바로 M32와 M110이에요. M32는 안드로메다와 가장 가까운 위성 은하로 희귀한 조밀 타원형 은하예요. 지름은 약 6,500광년 정도로 작지만 항성 밀도가 엄청나게 높고 기체와 먼지가 거의 없어서 새 항성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늙은 별들로 가득한 활동이 거의 없는 은하죠. 최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약 20억, 100억 년 전에 안드로메다가 다른 큰 은하와 충돌했는데 M32는 그때 먹힌 은하의 남은 핵 부분이라고 해요. 중심에는 150만, 500만 태양 질량 정도의 초대 질량 블랙홀도 있어요. 또 다른 M 페를봉은 안드로메다에서 가장 밝고 큰 외소 은하예요. 보통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고 지름은 약 8,300, 7,000광년 정도 됩니다. 원래 이론으로는 외소 은하는 너무 늙어서 젊은 항성이 없어야 했는데 허블이 촬영한 사진에서 중심 부근에 먼지와 젊은 푸른 항성들이 가득 발견돼서 기존 이론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M 페를봉은 꽤 활발한 은하라 인류 역사상 초신성 폭발도 관측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2015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안드로메다 사진 중 가장 크고 가장 선명한 사진이에요. 화소가 15억이나 되고 1억 개가 넘는 항성과 수천 개의 성단이 담겨 있고 가로로 4만 광년 이상을 커버하고 있어요. 사진이 너무 커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어때요? 정말 장대하지 않나요? 현재 안드로메다 안에서는 450개가 넘는 구상 성단이 발견됐는데 우리 은하의 3배가 넘는 숫자예요. 그중 가장 유명한 성단이 바로 마이올 2호, 일명 G1이라고 불리는 성단이에요. 안드로메다 외곽, 중심에서 약 1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질량도 가장 크고 국부 은하군 전체에서 가장 밝은 구상 성단입니다. 우리 은하와 다른 점 하나 더. 안드로메다는 이중 핵 구조예요. 1991년 허블이 처음으로 핵 부분을 촬영했을 때 밝은 핵 P1과 어두운 핵 P2가 발견됐어요. 둘은 약 5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진짜 중심인 P2에는 약 1억 4천만 태양 질량 정도 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들어있어요.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은 겨우 430만 태양 질량이니까 비교가 안 되죠. P1은 더 밝지만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서 아직 정체가 불확실한데 요즘 유력 한설은 안드로메다가 다른 은하를 삼키다 아직 소화하지 못한 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에서는 은하끼리 서로 삼키는 일이 굉장히 흔해요. 2006년 스피처 우주망원경, 지금은 테어성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초록색 점들은 나이 좀 든 항성들, 가운데 노란 영역은 엄청 조밀하고 아주 늙은 항성들, 넓게 펼쳐진 빨간 영역은 아직 별이 되지 못한 먼지와 가스구름, 파란색은 젊고 질량 큰 항성들, 분홍색은 아주 뜨겁고 질량 큰 항성들이에요. 이렇게 태양과 비슷한 2세대, 3세대 이후의 항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 많은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안에는 외계 문명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거나 그들이 우리를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250만 광년 거리라 우리가 지금 보는 안드로메다는 250만 년 전 모습이고 그들이 우리를 본다면 250만 년 전에 지구를 보게 되니까요.
그때 지구에는 생명체는 있었지만 지적 생명체는 없었고 전파 신호 같은 것도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건 정말 타이밍 싸움이에요. 안드로메다는 그냥 장대한 은하가 아니라 우리 은하의 미래이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약 40억에서 50억 년 후에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충돌해서 결국 하나로 합쳐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때 생길 새로운 거대한 타원 은하를 사람들은 벌써 밀코메다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20억 년 후에는 밤하늘에서 안드로메다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질 거고 30억 년쯤 뒤에는 달보다 훨씬 크고 밝아 보일 거예요. 그때쯤 지구는 이미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변하면서 생명체가 살기 힘들 거예요. 40, 50억 년 후에는 서로 완전히 관통하면서 나선 구조가 와르르 무너지고 수십억 개 항성이 궤도를 이탈하고 새로운 항성들이 대량으로 태어날 거예요. 60, 70억 년 후면 충돌이 끝나고 밤하늘에는 두 개의 밝은 핵만 남은 채 결국 거대한 타원 은하 하나로 재탄생하게 됩니다.